그래서 사실은 나쁜 감정은 딱 하나예요. 다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제일 중요해? 기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쁨이 여기 보면 반장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냥 조이만 갖고 살래. 다른 감정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이만 갖고 사세요. 나머지가 다 필요 없게 내가 없애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 살기가 어려워. 나쁜 감정은 독입니까? 많은 분은 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그래서 나쁘잖아. 사람을 때리든지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거 뭐 독이지 뭐야, 그죠? 아니 선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 아시죠?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의 마음속 감정 주인공이 5명이에요. 이 중에요. 좋은 감정 찾아보세요. 조이죠. 여기도 보면 얘가 제일 떠들어 혼자. 반장이야 거의. 왜냐면 내가 나서면 여기 주인공이 라일리인데 라일리가 행복하게 돼 있어. 나머지는요. 잘 보세요. 나머지는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디스커스 이걸 까칠이라고 번역했죠. 그다음에 소심, 불안, 두려움. 그다음에 앵거, 버럭. 화나는 거, 그 다음에 슬픔. 뭐가 좋아요, 그죠? 다 나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인간의 5가지 기본 감정,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그 감정을 그대로 쓴 건데, 아니 좋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나쁜 감정이 거의 다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감정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좋은 감정일 가능성이 몇 분의 1이에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의 나쁜 감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주로 어느 영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따지면 어느 학문에 많이 나와요? 도덕 아니야, 도덕. 윤리, 도덕이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천사와 악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사는 선해요, 안 해요? 선하죠. 그 다음에 악마는 악하지, 그지? 천사와 악마를 뭐로 표시한 거예요? 저게 음과 양인 거 아세요? 저 심볼이? 음양은 음이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음양을 얘기해요? 음양에 뭐라 그래요? 조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음양처럼 표시한 상징이더라고. 이게 뭐냐면 천사와 사탄이 사실은 막 적처럼 싸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천사와 악마가 한 끗 차야. 시간이 되면 악마가 알고 보니까 나를 돌봐줬던 천사였어. 뭐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해요.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초콜릿 먹으면 너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이빨 다 썩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끔 또 당이 떨어지면 우리 나이쯤 되면 그 초콜릿 좀 먹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진짜 막 당 떨어져가지고 등산 갔다가 막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 보충을 해요. 뭐 사탕 있으면 사탕도 먹이고 초콜릿도 주고 어떤 땅에서 꿀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끗 찬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게 감정도 그러면 좋을 수도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름이 오기 시작했어.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올 것 같아. 한 다음 달만 되면,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옷을 좀 길게 껴입고 왔어. 지금 끈적끈적하고 더 줄 것 같아요. 이럴 때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지수? 불쾌 지수가 높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나쁜 감정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쾌감 대신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쾌감이요, 날씨 따라 달라진다니까. 여름에는 이 끈적끈적한 게 텁텁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워. 이건 너무 뭐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젠장 재수 없어. 누구 걸리게 말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유 없이 막 화가 나. 그 짜증이 막 증가한다고. 요즘에 불쾌 지수가 높으니까 옆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겨울이 됐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게 뭐예요? 갑자기 포근하고 너무 좋아.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감정이야. 이거 왜 바뀌는 거냐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도장을 찍기가 좀 어렵다. 감정에도.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불쾌감을 주더라도 이 감정이 뭔가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불쾌감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보면 상처가 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책상에 못이 있는지 몰랐나 봐. 확 긁혔어. 그래갖고 피가 나요. 통증이 있죠. 쾌감이에요? 불쾌감이에요? 그러면 불쾌감을 주면 아유 씨 나빠 씨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불쾌감이 왔지만 내가 빨리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쾌감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그널처럼 사인을 주는 거예요. 빨리 네 살갗을 돌봐, 케어해, 돌봐줘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이 불쾌감이. 기분 나빠 죽겠네. 이게 있으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어떤 몸의 감각으로 오는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심정적으로 갑자기 불쾌감이 왔다 라고 할 때도 아 뭔가 시그널, 내가 비었을 때 따끔한 통증처럼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라고 하면 시그널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까 5가지 감정 중에 거의 나쁜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에도 시작은 그렇게 전제를 해요. 다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제일 중요해? 기쁨이 제일 중요해서 기쁨이 여기 보면 반장이라니까. 남들이 보면 이 클래스에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혼자 떠들어. 쫙 구석에 숨어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슬픔이는 완전 엑스트라야. 걔는 왜 나왔나 몰라. 구석에 여기 있어.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냥 조이만 갖고 살래. 다른 감정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불안 없어져도 괜찮아. 까칠 다 싫어해 나를. 까칠은 이게 혐오예요. 혐오. 절로 가 뭐 이러는 감정이에요. 슬픔 너무 싫지. 나는 조이만 갖고 살 거야. 그러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조이만 갖고 사세요. 나머지가 다 필요 없게 내가 없애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 살기가 어려워. 제가 예를 어떻게 드냐면 내가 길을 건너는데 저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있든지 딸이 있어. 길 건너에 우리 딸이 있는데 내가 조이만 있어. 불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죠. 왜? 항상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차에 쳐 죽는 거. 그런 장면이 연출돼요. 불안이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내가 조이가 꽉 차 있는데 내가 길 건널 때는 불안해야 돼요. 차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할 수 있어요? 조우를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피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오래된 감정, 거의 원신 같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다. 불안. 한번 우리의 현생 인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현생 인류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호모 사피엔스라며. 그럼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 꽤 높았어요. 그래갖고 짐승 오면 숨었어. 짐승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도 쳤어. 안 그러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을 나쁜 감정을 여기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들은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업의 리더들 많이 만나거든요. 심한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의 리더를 1대1로 뭐 코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교수님밖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다. 아내만 안다. 저 사실 임원이 된 다음부터 기업에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부터 사실 약 먹기 시작했다. 불안장애가 왔다. 공황이 왔다. 그래요. 그럼 불안을 막 없애려고 하겠죠. 불안은 무조건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아니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발표 전날 막 잠이 안 오고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고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고 근데 투머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감정일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우리가 그 감정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쁜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오늘 얘기해 보죠. 그게 이제 분노 감정입니다. 우리가 분노 없이 살기가 좀 어렵죠. 최근에 분노 조절하는 자가 확 는 게 언제냐? 코로나 때라는 거야. 코로나 때. 그때가 제일 분노 범죄가 많았대요.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운전사 실을 막 두둑에 패는 거야. 마스크 좀 제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다만 해서 막 발길질을 하시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많이 보셨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냐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욱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해쳤다. 그러니까 이 분노 범죄라는 말을 이제 쉽게 쓰죠. 그럼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안 나쁜 감정이에요. 세상에 가장 나쁜 감정이에요. 분노다면 무조건 범죄가 결과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 그랬냐? 아니야.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5년 KBS2에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 범죄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을 좀 천천히 했나 봐. 아니면 내가 차선을 좀 뭐 깜빡이를 좀 늦게 켰던지 안 켰던지 그랬더니 빵빵 하더니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쫓아오면서 쌍욕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들이 내 앞에 꽉 쓰더니 갑자기 트렁크에서 뭘 꺼내요? 나 너무 신기해. 야구방망이를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쪽박도 아니고 야구방망이를 꺼내가 갑자기 차를 두들겨 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잘못하면 맞겠다. 이게 이제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 범죄예요. 이때 이런 자막을 띄웠어. 한국 사람들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옆 사람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안 되는 거야. 상태 안 좋아.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리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세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정상 아니에요. 환자예요. 약 드셔야 돼요. 이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아요.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상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 없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치료받아야 될 병이 아니고 시그널을 못 알아차릴 분이 대부분이다. 분노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피가 나면 어떡한다고요? 지혈하고 잘 돌보라고 약도 바르고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지. 왜 어디 짜증나 죽겠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아프게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노가 그러고 있는 거지. 분노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한번 좀 심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15년에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는 거야. 제가 유학 시절에 90대 중반에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뭘 연구했느냐? 너무 놀랍게도 사람 죽인 사람을 사람도 한 명 죽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신형을 먹었어. 미국 사람들은요 가중처벌이 있어가지고요 한 10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못 사는데
돼. 나가지 말라 이거지 평생. 150년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난 거야. 묻지마 범죄. 다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을 이분이 거의 30년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종신수 상담하시는 분 제가 만났는데 길면 10년이래요. 10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찾는데요. 그냥 가족들도 버린 사람 취급한대요. 어차피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외롭게 사는 거죠. 종신수들이.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20살 때 만난 사람이 50살까지 이분을 만났겠죠.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이분한테는 자기 속내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걸 노린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뭘 궁금했냐면 사람을 죽일 만큼 폭력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뭘까? 한번 가정을 세워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아까 욱해갖고 사람을 찔렀다는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욱이네 그지? 그럼 뭐예요 그게? 버럭이잖아. 버럭이가 주 원인이거나 사람이 미워 죽겠어. 내 원수야. 그런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여기 아까 까칠 나왔죠. 이걸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 저 죽여버릴 거야 하면 혐오 범죄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미워서 죽이든지 열받아서 죽이든지. 미움은 어떻게 해요? 계획적인 범죄고 욱하면 우발적인 범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죄가 형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계획 안 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범죄 아니면 혐오일 거야. 분노감 아니면 혐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30년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서 아니던데? 내가 찾아낸 감정은 이 사람들이 90%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데? 라고 하는 게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모멸감. 이 모멸감은 뭐냐면 내 존재가 부끄러워. 내 존재는 쓰레기야. 내 존재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냐. 폭동도 일으키고 말이지. 이러면서 흑인들을 조금 비아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좀 피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The more people are humiliated. 아까 얘기한 humiliation, 모멸감이죠. 누구 때문에? By government polic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more violence we'll se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그 사람 문제 아니거든요. 나라가 빈부의 격차를 계속 내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는 버려졌어.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해요.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백인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나는 그냥 짐짝처럼 막 진압당하고 목 졸라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뭘 보게 될 것이다? 폭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 분노범죄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짝을 하나 찾아낸 거죠. 나쁜 감정에 짝이 있다 그랬지. 그죠? 분노범죄의 짝은 뭐예요 그럼?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감정이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인간다움을 찾아서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왜 이럽니까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강강솔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갈등과 그냥 뻑하면 화내고 막 분노범죄 왜 이럽니까? 라고 해서 제가 한 말을 잘 뽑아내셨더라고요. 헤드라인으로 뭘 했냐면 분노하는 우리 한국 사람 고슴도치처럼 생각하세요. 고슴도치는요 되게 세 보이지만 맹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쇼펜하우의 글에 보면 나와요. 쇼펜하우가 어느 날 고슴도치가 너무 서로를 돌볼 그런 동물이었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해서 돌봤어. 근데 어떻게 가시가 있네. 찔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슴도치가 안아주고 싶은 욕구, 관계 욕구가 높은데도 껴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리 가! 까칠한 척해. 강한 척하고 쳐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관계 욕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냥 가족처럼 지내야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동이 없어집니다. 무슨 동, 용산구 이촌동 그러면 이촌동이라는 걸 없애버려요. 동네를 없애버려요. 그럼 무슨 구로 바뀌어. 서빙고로 무슨 로. 우리가 다 도로명으로 바뀌어. 우리가 자동차예요?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잘 지냈어 우리가. 누구 집 애라고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앞집에서 장례가 일어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장례라도 뭐 밖에다 뭐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가 관계 욕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를 더 오지 마! 밀쳐내는 고슴도치처럼 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분노 감정이 이렇게 화난 사람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사실 욕구가 굉장히 큰 한국 민족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욕구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폐물처럼 느끼는 분이 많아요. 나는 인간이라기보다 버려진 물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런 나이대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진짜 감정을 케어하는 법을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분노 감정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소개한 학자가 있어요. 멀라인 클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영국분이에요.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어받았고 여기는 깐난에게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깐난에게를 연구를 하는 이 클라인이 깐난에게가 벼락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엄마를 깨물어. 와 깨물어 그냥. 이 정도면 거의 격분 수준이죠. 왜 그런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배고플 때더라고. 근데 이 클라인의 답으로 얘기해 볼게요. 엄마가 내가 아닌 걸 알았을 때예요. 갓난아기가요. 엄마랑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분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있어 눈 떠보니까 엄마가 품에 안고 있네요. 그래갖고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은 거의 유아기 전능감의 시기를 겪는다고 그래요. 갓난아기가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조물주처럼 생각하는데 전능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 배 터지게 먹어줘. 아 그만했대 또 쑥 빠져. 속이 거북하네. 또 되게 마사지 서비스를 해. 꼭 했더니 또 졸려. 그때 또 부채질을 누가 또 해줘. 내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생각하면 다 이루어져. 이거 뭐야?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유아기 전능감의 시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교과서에 보면 길면 4주, 짧으면 뭐 2, 3주. 왜 그러느냐? 눈 떠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만족감을 최고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막 배가 불렀는데 배고프다 그랬는데 뭐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물려있는데 보니까 맛이 그지 같아. 뭔가 꼭지 물려놓고 엄마가 잠깐 어디 가신 거예요? 설거지하러 가신 거지. 요때 애가 거의 멘붕을 일으킨다는 거지. 뭐야 이거! 막 그런 거지. 막 우와 웁니다. 이게 내 몸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고 뭐 생각하는데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한 3주 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왜 터지 또 누워서 울다 보니까. 토항에 코로 들어가고 막 따가워 죽을 것 같아 막. 그래갖고 이제 한 30초 애가 혼자 울었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왔더니 애가 어떻게 하고 초죽음이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애를 안고 젖을 부리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때요? 정신을 차리더니 확 깨물더라. 이걸 뭐라 그랬냐? pure rage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순수한 분노, 최초의 분노 이렇게 얘기될 거예요. 최초의 격분이라고 얘기되겠죠.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누가 미워서 그 대상이랑 내가 혐오감이 들어서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뭐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복수하듯이 그거 아니라는 거지. 시그널이라는 거죠. 무슨 시그널이냐면 내가 이전의 감정을 상실했어요 라고 하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pure bliss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수한 행복감이라는 뜻입니다. 좀 전에 어떤 느낌이 들었죠? 그 엄마가 갑자기 분리되다음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엄마랑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인데 갑자기 쏙 날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갑자기 너무 멘붕이 왔어. 그럴 때 내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엄마인지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뭐에 주목하냐면 계속 공격할까? 아니에요. 엄마가 확 깨물렸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등짝 스매싱 빡 하고 이게 미쳤나? 나 이 이거 미친 것 같아. 하고 얘를 젖도 안 주고 나도 막 깨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맞짱 뜨는 엄마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클라인은 엄마가 그거를 그냥 시그널로만 이해하고 미안해 내 새끼 아파 배고팠구나 라고 해서 참고 젖을 먹이죠. 그러면 계속 깨물어요? 아니요. 언제 깨물었냐는 듯이 갑자기 퓨어 블리스로 돌아가요. 이렇게 따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노는 나쁜 감정이에요? 저스트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이라는 거죠. 벼락같이 화를 내는 시그널은 감정이 방향이 원심력이야. 엄마 싫어! 막 이런 것 같아, 느낌상.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깨물 거 아니겠어요? 이 감정이 원심력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구심력 감정이라는 거예요. 물리학 좀 공부해보면 원심력과 구심력은 따로 움직이는 감정이 아닙니다. 동시에 움직이는데 우리가 느낌상 어떨 때는 구심력을 세게 느끼고 어떨 때는 원심력을 세게 느껴요. 이 감정에도요, 워낙 있었던 건 뭐예요? 엄마랑 나랑 하나인 것 같은, 엄마랑 나랑 너무 행복하게 관계 욕구가 꽉 채워졌던 요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상실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심력,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가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부차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면 왜 동시에 이렇게 원초적인 감정에 원심력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관계 욕구가 엄청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시그널을 많이 보낼 가능성이 있냐면 관계 욕구가 높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별 관심 없어. 이제 저희 과에 이제 상담학과가 있는데 기독교인인 분들이 난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힘들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던데 기독교에서는.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왠지 아세요? 잘 안 만나. 피해 다녀. 나중에 잊어버려.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뭐가 진짜 힘드냐면 집에 가면 있어. 직장 가면 있어. 이런 분들 더 힘든 거예요. 아까 모르는 사람은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 욕구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아내면, 남편이면, 자식이면 관계 욕구가 커요. 내가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뚜껑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왼수같이 느껴져요? 아니 욕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딴 거 아니야. 욕구가 커서 욕구가 충족 안 될, 베레벨 욕구가 다 있거든 우리가. 근데 그게 뭐 충족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 보니 상대방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동료일수록 화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라고 할 때 주전자의 뚜껑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합니다. 나 뚜껑 열렸어 이러잖아, 그죠? 주전자에다 물을 끓입니다. 근데 거기다 보리차 넣어볼까요? 보리차 넣고 끓여요. 그러면 이제 보글보글 끓이는데 이 주전자가 뚜껑이 들썩들썩해. 삐 하고 소리도 나. 그다음에 뚜껑이 열려. 그러면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요거 시그널이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끄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뺀 다음에 적당하게 따라 마시면 되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시그널은 끄라는 얘기니까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거리를 두고 안에를 들여다봐야 돼요. 잘 익었나? 잘 끓여졌나? 그래서 너무 진하면 물을 좀 더 넣고 너무 묽어요? 보리차 넣고 좀 더 끓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우리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주전자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막 끄는데 안 꺼. 끄지도 않고 와서 이야 너 왜 열렸어? 응? 네가 열릴 뻔이야? 이게 어디다 대고 뚜껑을 열고 막 그래서 뚜껑한테 뭐라 그래? 그럼 주전자 뚜껑이 어떻겠어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를 때리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뚜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뚜껑에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아이가 화를 냈든 상대방이 화를 냈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화를 냈든 이게 어디다 대고 화를 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불도 안 끄고 그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주전자 뚜껑 아니더라. 뚜껑이 열리면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시그널이죠. 안에 들여다봐 주세요. 안에 진짜가 있어요. 구심력 감정.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아까 화를 내서 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감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관계 욕구를 찾으시라. 아까 아이가 너무 엄마를 원했죠. 엄마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나는 아주 풍족한 만족감을 느꼈던. 그럼 우리는 어떤 바람이 있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화를 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나 좀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나는 당신이 좀 내 마음을 좀 물어봐 줬으면 했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밥부터 차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열받는다고! 이게 아니고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그냥 가정부 같은 존재 같아. 이게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 구심력 감정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관계 욕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에게 뭘 원했는지. 근데 그게 원하는 게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되게 형편없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영화에 보면 조이가 반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이 기쁨과 이 분노가 갑자기 사라져. 무슨 해프닝이 일어나가지고 이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아웃돼. 그래갖고 여기 누가 대장을 해요? 분노가 대장을 하는 거야. 버럭이가. 그래갖고 안 그러더니 라일리가 이렇게 승질내는 거야. 밥 먹다 승질내는 거 엄마한테. 눈 뜨고 봐줘. 어?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떡할까?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크게 뜨고 너 죽을래?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진짜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는 거지. 뚜껑이 아니라는 거지. 뚜껑이 자꾸 열립니다,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이 안에 어떤 관계 욕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어떤 관계 욕구일까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이 뭐냐면 새로 애가 전학을 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 오자마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여겨주지 않고 나만 이방인인 것 같은 나는 상대방과 잘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잘 놀고 싶어요. 옛날 친구들처럼.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어색합니다. 그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버려진 존재 같은 거지. 아웃사이더 같은 거지. 아까 제가 원심력 얘기했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냐면 이거를 원심력이 진짜로 생각하면 어디다 화를 내? 너 한 번만 화내봐. 밥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시그널을 줬는데 뚜껑한테 뭐라 그러고 주전자 뚜껑 안을 들여다본다 안 본다? 못 본 거지. 주전자 뚜껑 안을 들여다보면 요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아차리기 쉬우시라고 제가 공식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나, 바람, 느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이제 대화법인데 구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화내지 않고 뚜껑이 열리면 뚜껑을 나쁘다고 하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그런 다음에 안을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래서 구나대화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나대화법이 뭐냐면 미러링 하라는 얘기예요. 미러링. 거울처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춰주라고. 엄마 나 짜증나고 짜증나게 뭐가 짜증나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들 짜증나는구나. 거울은 그냥 미러링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뭐 거기다 톨을 달지 않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 누구 바람? 아이의 바람이 있겠죠. 라일리의 바람. 라일리가 새로운 친구들과 바람이 굉장히 클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전 친구들과는 어땠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바람이 컸는데 이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열이 받는다? 이러면 다시 원심력으로 돌아가는 거고 구심력을 찾으려면 이 바람이 무너져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아웃사이더 같아. 아무도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너무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예 진짜 감정이라는 거죠. 나쁜 감정은 독입니까? 많은 분은 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그래서 나쁘잖아. 사람을 때리든지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거 뭐 독이지 뭐예요, 그죠? 아니,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돌볼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분노 감정은 한번 신호라고 생각해 보시라. 관계 회복을 위한 신호다. 왜냐하면 우리 서양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관계 욕구가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서 생기는 구심력도 크다. 내 존재에 대한 아픔도 굉장히 크게 느끼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숨기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방어하는 원심력 감정만 더 많이 분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면, 아까 우리 영화에서 슬픔이라는 게 사실은 왜 치유의 감정인 줄 아세요? 에이, 왜 그런 감정을 느껴라고 하지 않고 그랬구나 라고 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정받을 때 연대감을 느껴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니까 고슴도치처럼 변한 거야. 우리가 저리 가! 안 참을 거야! 막 이렇게 변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관계 욕구도 드러내고 구심력 감정도 주변 사람에게 자주 나누는 분들이 되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치유로 향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가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배우자도 안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업으로 삼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